밀턴 에릭슨의 체면적 언어 패턴. 지난주 밀턴 모델에 이어서 연장선으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체면 대화의 접근 기법들 이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트랜스를 일으키기 위해서 처음 상담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3단계로 나눠 놓은 거거든요. 첫째 단계는 뭐냐면은 시작 단계 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일상적인 대화를 하면서 보통 단순한 질문을 포함시켜 라포를 발전시킨다. 이 라포는 가장 기본이죠. 라포가 형성되지 않으면은 뭐 체면도 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상담도 좀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50분 정도 일상적인 대화를 해야 된다.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데 단순한 질문을 포함시키되 라포를 형성시키는 게 목적이 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오시는 길이 힘들지 않으셨나요? 이런 거죠. 동탄에서 여기 오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제가 질문했죠. 1시간 반 걸렸다 그랬잖아요. 우리 이제 유희담 선생님도 연안부두에서 여기까지 오시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2시간 걸렸다 그러죠. 야,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셨군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이게 다 뭐죠? 일상적인 대화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런 질문 하잖아요. 아이고 전철 타시지 그랬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전철 타시면 더 낫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선생님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동인천까지 또 차 기다리고 오는데 40분 걸리고 또 동인천에서 이 송내리까지 오는데 또 30분 걸리고 그게 그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게 만들어지죠? 바로 라포 형성이 된다. 라포. 서로 마음을 알아주고 또 수용 존중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러면서 야,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이해를 하고 있구나, 내 편이구나. 그래서 마음이 열린다 이 말. 요거는 뭐 체면 상담이건 아니건 일상적인 대화에서 이런 식의 대화는 기본적으로 가야 돼요. 우리 강구성 선생님과도 제가 어떻게 대화했는지 한번 봐봐요. 아이고 오늘 일찍 오셨네요. 발은 어떠세요? 제가 묻잖아요. 발은 어떠세요? 이게 이제 그 강구성 선생님과 관계없는 질문을 제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강구성 선생님과 관계없어 요즘 윤석열이 어때요? 이렇게 제가 질문 안 하잖아요. 근데 강구성 선생님한테 관심사는 뭐냐면 이제 발이 지금 안 좋다 봐. 발가락 수술을 했기 때문에 발이 어떠세요? 그럼 이런 질문과 답변 속에 자연스럽게 라포가 형성된다. 여기 한 50분 정도로 가야 된다. 5분 10분 정도. 일반적인 대화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험적이고 자기 경험을 창조하게 하는 심리 과정을 진행시킨다. 경험적이고 자기 경험을 창조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유희담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 경험을 창조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런 질문 하잖아요. 뭐 타로 뭐 예를 들어 사주, 이 타로 사주에 대한 경험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은 우리 유희담 선생님은 주관적인 경험이 몰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죠. 왜? 본인이 공부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아까 제가 대화하는 것도 보면 그렇잖아요. 아우 요즘 타로 사주 때문에 많이 바쁘시죠. 우리 카페에도 보니까 게시판이 타로 사주에 관련된 게 2개, 3개인가 올라가 있던데 많이 바쁘시겠어요? 이런 질문을 제가 하잖아요. 그럼 타로 사주 하니까 몰입이 될까요? 몰입이 안 될까요? 몰입이 되죠. 몰입이 되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타로 사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아까 저랑 이야기를 많이 주고받았잖아요. 이런 게 뭐냐면 이제 경험을 창조하는 심리적인 과정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어느 정도 라포가 형성되면은 그분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에 집중할 수 있는 질문을 던져주고 그 주관적인 경험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끔 대화를 이끌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막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주관적인 경험이 아니라 상대방의 주관적인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 조성기 약사님은 주관적인 경험이라면 어떤 걸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약에 대한 뭐 체질에 관한 거. 체질, 그쵸. 체질, 다오징 지금 하고 있는 뭐 약사들 대상으로 하는 어떤 강의 그런 걸 이야기하게 만들면 몰입이 되겠죠. 우리 강구성 선생님은 자연시인이기 때문에 여주의 그 뭐 전원주택 자연시인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시키면은 막 몰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둘째는 뭐냐면은 내담자의 어떤 경험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게끔 또 경험적인 어떤 내용에 몰입될 수 있게끔 그런 대화를 끌어나간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 어렵지 않죠? 그러면서 세 번째 자연스럽게 이제 기억 접근 질문으로 방향을 바꿔나갑니다. 그럼 기억 접근 질문이라는 건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쭉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체면을 건다라는 거는 편안하게 이완되게 만들고 집중하게 만드는 거죠. 체면은 크게 보면 단어가 2개예요. 자, 따라서 이완, 집중. 어떻게 하면 빨리 이완되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빨리 집중하게 만들 것인가 이게 체면이라는 거죠.
그 체면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고도로 이완되고 집중된 상태라고 볼 수 있죠. 맞습니까? 고도로 이완되고 집중된 상태, 이게 체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만나고 있는 내담자를 어떻게 하면 고도로 이완되게 만들고 집중되게 만들 것인가, 네. 여기에 이제 화두가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기억 접근 질문이 이제 왜 필요하냐? 우리는 과거에 정말 편안함을 느꼈던 적이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죠. 있죠. 네. 정말 편안함을 느꼈거나 정말 하나에 집중했던 그런 경험이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걸 끌어내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자, 우리 교재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정말로 편안하게 이완되었을 때 그때 느낌이 어땠습니까? 그런 기분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정말 아주 안전하다고 느꼈던 그런 때를 기억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경험했던 트랜스 중 가장 깊이 들어갔던 트랜스는 언제였습니까? 트랜스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어떻게 아십니까? 가벼운 트랜스가 시작되면 그 상태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트랜스에 들어갔던 경험, 뭐 트랜스라는 걸 잘 모른다면 과거에 편안함을 느꼈던 경험, 과거에 아주 그 편안한 이완감을 느꼈던 그 경험을 머리에 떠올리게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 10대로 하면 저는 이렇게 이제 재명 걸 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편안한 기분을 느꼈던 때가 언제였을까요? 이렇게 물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편안한 기분을 느꼈던 때가 언제였을까요? 대답 안 하면 제가 이렇게 또 예를 들어 주죠. 예를 들면 아침에 잠을 깨웠을 때의 그 편안함일 수도 있고, 자, 침대에 누워서 잠들기 직전에 그 편안함일 수도 있죠. 또 그것도 아니면은 공원에 산책을 하면서 시원한 공기를 마시고 그 아름다운 자연 경치를 바라볼 때의 그 편안한 기분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바닷가 휴양지에서 넓은 바다를 바라볼 때 가슴이 확 트인다라는 그 시원한 느낌을 느끼는 그 편안한 기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언제였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지. 언제가 가장 편안했을까요? 그러면 막 이야기하죠. 네. 저는 뭐 바닷가에 갔을 때가 편안했어요. 뭐 산 정상에 있을 때 편안했을까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때로 집중해 보는 겁니다. 바로 지금 말이죠. 그럼 이제 체면에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알았죠? 네. 굳이 눈을 감으세요, 뭐 깊게 심호흡을 하세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과거의 편안한 기분을 떠올리게 만드는 거죠. 그 편안한 기분을 느꼈던 때가 언제였을까요? 바로 그때로 집중해 봅니다. 셋만의 말이 하나, 둘, 셋. 한 뭐 1분 이내에 체면에 들어가죠. 네. 이렇게 기억 접근을 시킨다 이 말이죠. 뭐 집중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나에 집중했던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우리가 재밌는 영화를 볼 때일 수도 있고, 또 재밌는 드라마를 보는 그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재밌는 강의를 듣고 있었던 그 순간일 수도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하면서 서로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그 순간일 수도 있죠. 바로 그때에 집중해 보는 거예요. 자, 이런 거죠. 이런 게 이제 기억 접근 질문이다. 뭐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자, 수학적인 질문은 뭐냐면은 이제 좀 애매모호하게 추상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어떤 구체적인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애매모호하면서 좀 막연해. 그렇지만은 그 어떤 체면적인 경험을 떠올리게 만드는 거죠. 예를 보세요. 그리고 트랜스는 아주 많은 방식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궁금합니다. 얼마나 깊이 당신은 트랜스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로 당신은 자신을 완전히 이완하도록 허락할 수 있습니까? 되게 애매하죠. 그러니까 트랜스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아주 많은 방식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거죠. 여러 방식으로 일어나는데 당신은 어떤 방식으로 트랜스에 들어갈까요? 이거예요. 당신은 어떤 방식으로 트랜스에 들어갈까요? 그리고 저는 궁금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깊은 트랜스에 들어갈 수 있었지. 자, 다시 올려보세요. 자, 뭐 트랜스 개념이 좀 힘들면 뭐 편안해지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편안한 기분을 느끼는 방식은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선생님이 어떤 방식으로 편안한 기분을 느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늘 얼마나 깊게 이완되어서
편안한 기분을 느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네. 자, 이렇게 이거는 우리 식으로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네. 우리 한국식으로. 그럴 때 느낌 어때요? 편안한 거를 네, 무식 속에서 찾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다시 한국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아주 편안한 기분을 느끼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는 편안한 기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선생님이 어떤 방식으로 아주 편안한 기분 상태에 들어갈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얼마나 깊게 편안한 이완감을 느낄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자, 이건 그냥 수학적이거든. 구체적인 질문을 하지 않죠. 애매모호하죠. 그렇지만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어떻게 될까요? 편안해질까요? 불편해질까요? 편안해져요. 편안해지죠. 네. 편안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기법들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질문이 만큼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제 부가의문문 한번 볼게요. 부가의문문은 밀트 모델에서도 제가 다루었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뭐 이런 건데요. 당신은 정말 트랜스에 들어가고 싶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아마도 충분히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완하는 것은 정말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 부가의문문은 동의, yes를 끌어내는 그런 화법인데요. 우리 선생님 오늘 체면에 들어가고 싶죠? 그렇죠? 네. 오늘 깊은 체면에 들어가고 싶죠? 그렇죠? 네. 자, 체면을 통해서 많은 무의식의 탐색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그 내담자의 마음을 읽어주는 거예요. 이건 마음 읽기하고 같이 연결시켜주면 더 좋아요. 마음 읽기, 우리 그 밀트 모델 1번 마음 읽기 있잖아요. 우리 선생님은 오늘 깊은 체면에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이거예요. 우리 선생님 체면을 통해서 전생 탐사를 하는데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오늘 전생 탐사를 하면서 삶의 의미나 삶의 목적을 파악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 마음을 읽어주면서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은 마음 읽기가 훨씬 더 잘 될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유희담 선생님은 뭐 사주 타로를 하기 때문에 마음 읽기를 잘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마음 읽기가 아주 중요하죠. 마음 읽기를 잘 해버리면은 금방 라포 형성되죠. 어쨌든 부가의문문은 마음 읽기랑 같이 사용하면 좋다. 그거 한번 써주세요. 자, 마음 읽기와 같이 사용한다. 자, 마음 읽기와 함께 사용한다. 그럼 효과적입니다. 자, 끼워 넣는 질문. 요거는 이제 사실은 평성문인데 중간에 끼워 넣은 거예요. 잠입을 시킨 거지. 그리고 나는 궁금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나는 그 다음에 끼워 넣은 거야. 그리고 나는 얼마나 쉽게 당신이 트랜스에 들어가기 시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간 끼워 넣은 게 뭐죠? 하나 이제 질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당신이 바로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호기심이 납니다. 원래는 그리고 나는 호기심이 납니다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는 호기심이 납니다. 당신이 바로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게 맞잖아요. 근데 끼워놨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오늘 우리 선생님이 얼마나 깊은 체면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 눈을 마주보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을 마주보고 잠깐 미소를 띠면서. 그리고 나는, 또는 그리고 저는 오늘 우리 선생님이 얼마나 저를 믿고 신뢰하면서 저의 말에 따라서 깊은 트랜스에 들어갈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나는 뭐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나는 뭐 할 수 있을지, 뭐 할 수 있을지는 목소리 톤이 좀 다른 톤이 돼야 돼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은. 그리고 나는, 이게 대화 톤이라면 얼마나 쉽게 당신이 트랜스에 들어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중간에 끼워 넣는 요거는 거는 좀 굵직하면서도
약간 뭐 좀 큰 목소리, 굵직하면서 좀 큰 목소리 이렇게 다른 톤이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목소리 음색이나 톤이 좀 틀려야 된다는 얘기죠. 네. 이게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리고 나는 오늘 우리 선생님들이 이 체면적 언어 패턴을 얼마나 잘 소화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의문 문형 명령문은 이거는 그 우리 밀턴 모델에서 했죠. 기억나세요? 밀턴 모델에 놓죠. 밀턴 모델의 14번인가? 의문 문형 진술문이라고 나왔을 거예요.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데 사치는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당신은 손을 무릎 위에 그리고 발을 팽팽하게 마루 위에 놓을 수 있습니까? 편안하게 앉아보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깊은 트랜스를 당신이 발전시키고 싶은지 나에게 묘사해 볼 수 있습니까? 뭐 기본적으로 체면 걸 때는 편안하게 자리에 앉아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이제 수업 준비시킨다면은 자 편안하게 자리에 앉아서 필기도구를 내고 수업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자 편안하게 차를 마시면서 상담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뭐 할 수 있을까요? 뭐 하겠습니까? 이제 이런 식인데 형식은 의문문인데 우리가 자연스럽게 명령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뭐 밀턴 모델을 했기 때문에 반복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넘어갑니다. 자, 암시적 제한 끼워 넣기. 요게 아주 좋은 거예요. 빨간 색깔이 지금 책에는 그 인쇄가 안 돼 있을 것 같은데 화면 보시면 제가 빨간 색깔 해놓은 게 있어요. 요게 다 암시적 제한이거든요. 뭐 좀 구별이 안 되면은 밑줄 좀 채워 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교재에. 트랜스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데니스. 당신이 아마 생각하고 있는 것들 중 하나는 편안한 상태를 발전시키는 것이 얼마나 쉬운가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피트나 의자에 앉아 스스로 트랜스로 들어가는 정말 멋진 방법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 빨간 색깔 된 게 뭐냐면 이제 이게 암시적 제한이거든요. 실제 이제 뭐 읽을 때는 트랜스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뭐 전혀 명령을 하는 느낌이 안 되잖아요. 근데 트랜스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돼 있어. 근데 이 문장을 듣는 순간 트랜스로 들어가라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 다음도 봐. 당신이 아마 생각하고 있는 것들 중 하나는 편안한 상태를 발전시키는 것이 얼마나 쉬운가 하는 것일지 모른다. 편안한 상태를 발전시키는 것. 이 문장이 나도 모르게 편안한 상태를 발전시켜야 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죠. 근데 물론 이거 좀 다른 목소리 톤으로 읽어야 돼요. 이건 말을 할 때. 목소리 톤도 달라야 되고 또 크기도 달라야 되고 음색도 좀 달라야 돼. 그래야 암시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피트는 의자에 앉아 스스로 트랜스로 들어가는 정말 멋진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스스로 트랜스로 들어가는 이 톤은 다른 톤이 되어야 된다. 스스로 트랜스로 들어가는 이제 그게 이제 잠재의식에 연결될 수 있어요. 그래 암시가 된다는 거죠. 네. 다음에 꼭 사오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오늘 사오신 빵이 너무 맛있었다는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느낌이 어때요 지금? 다음에 꼭 사오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오늘 사오신 빵이 너무 맛이 좋았어요. 지금 느낌이 사와야 될 것 같아, 안 사와야 될 것 같아. 사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게 암시라는 거지. 다음에 꼭 사오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다음에 꼭 사오라 이거는 좀 다른 톤이죠. 바로 이런 거죠. 자, 다음에 꼭 저에게 술을 사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오늘 사실 술자리가 너무 즐거웠거든요. 느낌 어때요 지금? 지금 연애를 할 때 하는 거예요. 연애할 때. 연애를 할 때 남자가 또 여자가 남자한테도 다음에 꼭 술을 사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오늘 술자리가 너무
즐거웠거든요. 느낌이 어떠냐 이거지. 너무 틀리네요. 사줘야 될 것 같아요, 안 사줘야 될 것 같아요? 사줘야겠어요. 사줘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이제 그 암시적 제안을 할 때는 목소리 좀 다른 톤으로 해라. 좀 굵직하게, 좀 천천히, 크게. 이해되시나요? 네네. 자, 이것도 물건 파는 사람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 꽃을 꼭 사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근데 이 꽃이 오늘 마지막 꽃이거든요. 마지막으로 남은 꽃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마지막 꽃이니까 꼭 사달라를 사줘야 될 것 같은 느낌. 예, 다시 보세요. 이 꽃을 꼭 사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 꽃이 오늘 마지막으로 남은 꽃이거든요. 느낌 어때요? 사줘야 될 것 같아요. 사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 꽃인데. 암시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걸 이제 느껴보라고 제가 여러 예를 한번 들어드리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체면을 걸 때도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꼭 체면에 걸려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마음이 편안해지면 자연스럽게 체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꼭 체면에 걸려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마음을 편안히 갖고 제 목소리에 집중하면 편안하게 체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목소리 좀 다르죠, 제가? 잠재의식에 이제 먹힌다 이 말이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잠입명령을 하는 것이고요. 오늘 다양한 걸 배우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건 밀턴 모델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직접 인용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메리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을 위해 그 일을 시작하도록 합시다. 이건 뒤에 이제 인용화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인용을 하는데 인용문을 체면적 언어로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야. 자, 그리고 나는 메리에게 말했어요.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을 위해 그 일을 시작하도록 합시다. 이거는 이제 체면적 화법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죠. 근데 인용을 하는데 인용문 자체가 체면을 걸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 다시 봐봐요. 그리고 행크는 자세를 바꾸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정말 지금 이 트랜스로 들어갈 시간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제 인용문은 간접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내담자한테 직접적인 부담을 안 주잖아요. 근데 인용문을 읊어주는데 그게 체면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건 이제 좀 그 체면에 잘 들어가지 않는 감수성이 약한 사람이거나 좀 비판적인 성격이 강한 사람한테 이런 게 많이 먹힐 수가 있죠. 옛날에 제가 체면을 걸 때 체면에 잘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이제 제가 말했습니다. 편안하게 깊게 숨을 쭉 들이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는 동안에 깊은 트랜스에 들어갑니다. 라고 하니까요, 정말 깊게 트랜스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인용을 했어. 근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자기한테 직접 하는 말은 아니지만 인용문 자체가 지금 트랜스 화법이잖아요. 그래서 부담 없이 그냥 체면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체면 걸 때 인용했던 그 말을 이제 간접적으로 인용을 해주면서 좀 체면에 비판적이거나 거부감 있는 사람을 자유롭게 체면 들어가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게 체면 잘 안 걸린 사람 앉아 있어요. 우리 강구성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 제가 할 수 있겠죠. 저희 센터에 강구성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체면이 뭔지도 잘 모르고 체면에 한번 걸려보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편안하게 숨을 쭉 들이마시고 천천히 호흡을 합니다. 그리고 깊게 마음이 깊은 트랜스로 빠져 들어갑니다. 라고 하니까 정말 강구수 선생님 체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인용을 했어. 들을 때 느낌이 어때요? 저는 인용문을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인용문을 듣는데 그냥 체면에 들어가는 느낌 들지 않나요? 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이전에 조성기 약사님과 체면 상담을 할 때였어요. 우리 조성기 약사님도 체면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문도 많았고 체면 감수성도 본인은 약하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사님께 제가 체면 유도를 했죠. 그냥 편안한 기분을 한번 느껴보시고 그 편안한 순간이 언제였나 그때에 한번 집중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 편안한 경험에 집중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깊은 트랜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약사님이 체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이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체면적인 화법을 인용문으로 이야기해주면서 자연스럽게 체면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걸 이제 직접 인용이라 하는 거예요. 이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체면을 유도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대단히 일반적으로 말하기. 이건 이제 우리가 그 밀턴 모델에서 참조색인의 길려라는 것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게 다 이제 참조색인의 길려죠. 자, 예문 한번 봐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편안하게 트랜스로 들어가는 능력을 발전시키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 아주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트랜스 들어가는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트랜스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나는 들어가야 될까요? 들어가지 말아야 될까요? 들어가야 되죠. 들어가야 될 것 같죠? 네.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사람과 같이 나도 포함되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 다음 봐봐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은 자신의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이완하고 무의식이 자유롭게 체면적인 반응을 시작하는 자신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일반적이죠. 네. 편안하게 이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편안하게 이완된다고 그래요. 네. 나도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죠. 그렇죠. 저도 이해되고 싶어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패턴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도 따라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밀턴 모델에서 그 참조성인의 길리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풍의 싱그러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깊게 심호흡을 하는 것만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을 감고 과거의 편안한 경험에 집중하는 것만으로 깊은 트랜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할 때 빠져드는 거지. 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게 참 중요하고요. 그 다음 트랜스 반응 전제하기. 이것도 이제 트랜스에 들어간다는 전제하에 전제를 깔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 예문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유이담 쌤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얼마나 깊은 트랜스로 당신을 들어가고 싶습니까? 네. 당신은 지금 트랜스로 들어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5분 후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당신은 이 의자에 앉아서 트랜스로 들어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저 의자에 앉아서 들어가고 싶습니까? 당신이 생각하기에 트랜스로 들어갈 때 앉는 자세가 더 좋다고 생각됩니까? 아니면 누운 자세가 더 좋다고 생각됩니까? 그리고 나는 궁금합니다. 먼저 올라가기 시작하는 손이 당신의 오른손인지 아니면 왼손인지. 네, 이것도 이제 우리 밀턴 모델의 기본 과정에서 이거 공부를 이미 다 했는데요. 이미 트랜스에 들어간다는 전제하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이게 얼마나 깊은 트랜스로 당신은 들어가고 싶습니까? 이 트랜스로 들어간다는 전제하에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당신은 지금 트랜스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5분 후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이것도 트랜스에 들어간다는 전제하죠. 네. 당신은 이 의자에 앉아서 트랜스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저 의자에 앉아서 들어가고 싶습니까? 이것도 트랜스 들어가는 거죠. 네. 제가 의자를 여기도 갖다 놓고 여기도 갖다 놨죠. 네. 제가 이제 이것도 이제 트랜스 전제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 선생님이 이쪽 의자 앉아서 체면에 걸리고 싶으세요? 이쪽 의자 앉아서 체면에 들어가고 싶으세요? 제가 물어요. 네. 그럼 전제는 뭐예요? 체면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네. 의자에 들어가는 앉는 순간 체면에 들어가는 거거든. 네. 자, 이렇게 트랜스를 전제를 하고 이야기를 한다. 여기까지 어떻게 뭐 이해가 다 되셨나요? 네. 근데 지금 이거는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이해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입에 붙여야 됩니다. 네.
저도 이거 십수년 동안 계속 연구하고 저 입에 붙인다고 무지개 애를 썼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제가 혼자서 막. 그러니까 예. 이거 입에 붙이지 않으면 그냥 이론에서 이론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걸 많이 이제 해봐야 돼. 입으로 계속 말해보면은 내 입에 이게 해롭게 되고요. 실제 상담 현장에 쓸 수가 있습니다. 야, 저는 그렇게 많이 예를 썼어요. 근데 지금은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일선 화법이 입에 익어 있어 지금.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기 봅니다. 일반적인 사건 관계어들이 사용된다. 뭐 오래전에 있었던 그 어떤 때에 기대하지 않았던 즐거운 어떤 놀람이 당시 경험했던 것 중 가장 깊은 트랜스. 오래전 있었던 한 대단히 행복한 시간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사전 상담을 하지 않고 그냥 체면을 걸 때, 그 사람이 어떤 과거 경험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네.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뭐 트랜스에 어느 정도 들어갔을 때, 오래전에 있었던 그 어떤 때에 아주 행복한 순간에 의식이 집중될 수도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그 즐거운 어떤 놀람이 우리 선생님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죠. 지금 그 순간은 당시 경험했던 좀 가장 깊은 트랜스의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추상적인 어떤 그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내담자는 자기만의 강렬한 구체적인 경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일반적인 동사들이 사용인데 이거는 우리 비구체적 동사에서 공부했죠. 뭐 배우다, 경험하다, 허락하다, 발전하다, 관여하다, 탐색하다, 인식하다, 자각하다, 시작하다, 발견하다. 이렇게 비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 비구체적인 내용을 그 내담자가 알아서 구체화시킨다는 거죠. 자,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좋은 경험을 통해서는 좋은 교훈을 얻고 또 힘든 경험을 통해서는 또 성공의 교훈을 배울 수도 있고 또 인생에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과거의 경험을 탐색할 수 있다는 것은 인격의 성장, 더 나아가서 영혼의 성장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잖아요, 이 말이. 애매모호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만의 구체적인 경험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이제 일반적인 명사 관련어들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뭐 오랫동안 숨어 있었던 당신 안에 그 어린 아이, 어떤 특정한 사람, 어떤 대단히 좋은 친구, 계속 당신을 괴롭혀 온 어떤 오래된 적, 당신 정말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그 사람.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쓰여진다. 자, 넘어갑니다. 이야기 들려주기. 이거는 메타포라고 하는 거거든요. 메타포. 자, 메타포를 제가 중간에 넣어놨는지 모르겠네. 메타포 있나? 메타포 빼놓았나? 메타포가 중요한데. 자, 메타포는 언유법. 쉽게 말하면 비유적인 이야기를 메타포라고 그래요. 우리가 상담을 할 때 또는 이제 트랜스를 유도할 때 메타포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체면에 들어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뭐 비유적인 어떤 대화들 또는 자기 창조 과정을 자극하는 그런 대화들을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뭐 이를테면 성공적으로 잘 극복한 어떤 사람에 대한 일화일 수도 있고 트랜스로 들어가고자 마음이 급한 분에게는 지나치게 빨리 자신의 힘을 탈진시키는 마라톤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졸업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즐거운 퇴행 경험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학교 동창 모임이나 어린 시절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뭐 우리가 편안함을 느꼈던 뭐 기억 중에 뭐 혹시 배를 탔을 때 느낌 어때요? 배를 탔을 때 또는 뭐 버스를 탔을 때 버스를 타고 가면 어떻습니까? 곧 잠들어 버릴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습니까? 저는 버스 타면 그냥 자거든요. 우리 강구성 선생님 어때요? 버스 타면은 잠 안 잡니까? 잠을 잘. 우리 유이담 선생님은 좀 예민해서 그래요. 예민해 잠을 못 자는 거야.
버스 타는 사람 중에 절반 정도는 잠을 자지 않나요? 거의. 우리 약사님은 어떠세요? 조금 잘 자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체면 걸리는 것을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 것과 비교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는 이제 그 어떤 그 흔들거리는 어떤 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가기 위해서 고속버스를 탔을 때 안전벨트를 타고 버스를 타고 내려가다 보면은 처음에는 바깥 구경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흔들리는 그 버스 의자 속에서 나도 모르게 몸이 편안해짐을 느끼면서 어느 순간에 잠을 자고 싶은 또 눈을 감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때 한 5분 10분이면은 눈을 감게 되더라고요. 눈을 감고 있는 이 상태가 너무나도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눈을 감고 잠에 빠져들게 되고 좀 있다 보면 어느 순간 휴게소에 도착해 있어요. 네. 그렇게 저는 고속버스를 타고 가거든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체면에 들어가는 것도 그와 비슷한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처음에는 말똥말똥 바깥에 소음 소리도 귀에 들리고 실내 에어컨 소리라든지 선풍기 소리라든지 이런저런 소리에 집중이 되지만 점점 체면 상담사의 목소리에 집중이 되면서 그러면서 눈이 감겨지고 이제는 더 깊은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이 되면서 어느 순간 깊은 트랜스에 빠져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죠. 네. 느낌 어때요? 점점 더 빠져드는 것 같은 그렇죠. 이제 그 고속버스 타는 걸 비유를 하면서 이제 트랜스로 연결을 시키고 있죠 지금. 느낌. 네, 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들려주라 이 말이죠. 또 이렇게 할 수 있죠. 우리가 아주 어린 시절에 아주 어렸을 때에 엄마가 나를 안고 또는 나를 등에 업고 네. 잠재웠던 그 순간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자, 처음에는 엄마가 나를 떠나버리면 어떡할까 불안 심리도 있었지만은 엄마가 내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주면서 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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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장가를 불러주시면서 달래줄 때 내 몸은 편안해지고 더욱더 편안해지면서 나도 모르게 눈이 스르르 감기고 어느 순간 깊은 잠에 빠져들었던 그 순간이죠. 그때처럼 체면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눈을 말똥말똥 뜨고 의식이 깨어있지만 어느 순간에 눈이 몽롱해지고 눈꺼풀도 무거워지고 체면 상담사의 목소리가 마치 자장가처럼 자장 들리면서 나도 모르게 깊은 트랜스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깊게, 더 깊게 말이죠. 지금 느낌 어때요? 점점 되게 빠져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라는 게 이제 이렇게 엄마가 아기 달래주었던 이런 이야기, 버스를 탔던 이야기, 뭐 트랜스로 들어갔던 그런 이야기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케이? 자, 체면은 그렇게 자연스러운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럼 교수님,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책 읽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체면 그리는 거죠. 그쵸? 네.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 애기가 꼬맹이 때는 엄마가 얼마나 그냥 그렇게 했는지 그런 과거 얘기도 그쵸? 그렇죠. 네. 예, 그러면서 그런 거를 이렇게 포근하게 이렇게 감싸주면서 얘기해서 아이는 이렇게 편안함을 느껴서 점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체면사는 어머니다. 아기를 키우는 어머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위대한 체면사의 경험을 다 해봤다는 거죠. 왜냐면 아기를 이렇게 잠재웠던 순간이 있고 아기를 달랬던 그런 경험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가장 훌륭한 체면이거든요. 에릭슨 체면은 바로 그런 자연스러운 그런 트랜스 과정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에릭슨이 그 신체 장애인 시절에 몸을 움직이지 못했을 때 자기 막내 여동생이 자 손가락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손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팔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걸음마를 시작하는지 이걸 관찰하는 거예요. 잠은 어떻게 자는지 울다가 어떻게 편안해지고 잠을 자는지 그런 걸 다 관찰하면서 그걸 에릭슨 체면으로 연결시킨 거예요. 그래서 체면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적절한 방법 봐봐요. 여기 이제 쭉 이야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잘 봐봐요. 그리고 트랜스는 자연 발생적입니다. 일상적인 상황에서 일어나는 그런 심리적 과정들에 의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편안한 음악을 들을 때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편안한 음악의 그 리듬에 맞게 내 마음도 편안해지고 어느 순간 긴장이 풀리면서 깊은 이완감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경험 많잖아요. 네. 트랜스는 자연 발생적입니다. 일상적인 생활에서 일어나는 그런 심리적 과정들에 의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편안한 친구랑 대화할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자, 편안해지죠. 그 편안한 친구랑 어떤 부담도 없고 어떤 긴장이나 불안도 없습니다. 모든 긴장 불안을 내려놓고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몸도 편안해지면서 깊은 이완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트랜스를 하나 이야기로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이번에 보면 그리고 무의식은 정말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의식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나라고 질문했을 때 나도 모르게 가장 행복했던 순간으로 집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자신감이 넘쳤던 순간이 언제였나라는 질문을 하는 순간 그 자신감의 순간으로 갈 수가 있죠. 네. 우울증과 관련된 최초의 사건이 언제 있을까요? 했을 때 본인도 모르게 전생의 순간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의식이 관여하는 게 아닙니다. 무의식이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트랜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트랜스는 하나의 배우는 경험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 아주 많이 다른 배움의 경험들을 해왔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는 물 속에서 헤엄을 치면서 물장구를 치면서 나도 모르게 물에 뜨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터득하게 되었죠. 굳이 수영 기술을 배우지 않았지만은 물속에서 단지 노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물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칠 수 있는지 우리는 배움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어릴 때 세발 자전거를 타면서 어느 순간에 자전거의 중심을 잡는 법을 터득하게 되죠. 그래서 두발 자전거로 자연스럽게 옮기면서 자전거 타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롤러스케이트를 탈 때도 처음에는 일어서는 것조차 힘들었지만은 어느 순간에 일어서는 것이 가능해지고 몸의 중심을 잡는 것이 가능해지고 어느 순간에 걷는 것이 가능해지고 더 나아가서 달리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트랜스 상태에 있을 때는 무엇이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롤러스케이트를 배웠던 것처럼 자전거를 배웠던 것처럼 우리 삶에서 어떻게 건강해질 수 있는지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지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문제도 하나의 배움의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성공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한다면 문제는 배움의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실패도 하나의 배움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실패로부터 교훈을 배울 수 있다면 우리는 더 큰 성공을 이룰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트랜스 상태에서는 모든 것은 배움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트랜스에 들어간다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렇습니다. 편안하게 숨을 쭉 들이마시고 내쉬는 동안에 보다 깊은 트랜스에 빠져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이제 당시 트랜스로 들어가기 전에 정말 깊이 생각해 볼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마 편안함을 느꼈던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 편안함을 느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편안한 친구랑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던 순간일 수도 있고, 그것도 아니면은 내가 아주 좋아하는 연인과 데이트를 하는 순간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나만의 홀로 여행을 떠났어 아름다운 여행지에서 아름다운 자연 경치를 바라보는 그 순간일 수도 있겠죠. 어떤 순간이나 좋습니다. 그 순간에 바로 집중을 해볼 수 있다면 바로 지금 트랜스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지금 말이죠. 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트랜스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을 보다 더 자세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트랜스를 하나의 이제 이야기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연결시키는 순간에 트랜스가 쉽게 이해가 되면서 뭔가 마음은 더 편안해지면서 자연스럽게 트랜스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6번에 봅니다. 체면적 반응을 구성하고 확증하기 좀 고급 기술인데 이것도 잘 사용을 해야 돼요. 좀 이거 체면 고급 기술이에요. 약간 움직이는 손가락이 있잖아요. 네. 우리 이제 내담자가 손가락이 약간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손가락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더 깊은 트랜스로 움직여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손가락이 약간 움직인다는 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더 깊은 트랜스로 움직여 들어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이 움직이는 거하고 깊은 트랜스에 들어가는 걸 연결시켜 주는 거죠. 네. 그 다음 숨을 들이쉬고 내쉬기 있지 않습니까? 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걸 보면서 예, 그렇습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받아들이고 그리고 놓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뒤로 팽창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리듬을 따라 점점 깊은 트랜스로 따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을 내쉬는 걸 그대로 언급하면서 트랜스로 연결시켰다는 얘기죠. 자, 깜빡이는 눈을 보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당신은 눈을 뜨고 또는 감고 트랜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깜빡이 눈을 또 트랜스로 연결시키고 있죠. 깜빡이지 않는 눈을 또 연결시켜.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의미 있고 안정되게 그리고 문제들의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이제 눈을 움직이지 않는 그 자체를 의미 있고 안정되게 어떤 문제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라고 연결시키고 있단 말이죠. 네. 그렇게 연결시킬 수 있죠. 모든 걸 연결시키는 겁니다. 자세를 바꾸잖아요. 몸을 움직이잖아요. 네. 몸을 움직이는 걸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해. 그렇습니다. 당신은 몸을 움직여서 아주 많은 다른 상태들로 들어가 트랜스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아주 많이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걸 트랜스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길게 숨을 쉬고 있잖아요. 길게 숨을 쉬는 걸 보면서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은 정말로 모든 불필요한 관심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고 전적으로 자신의 안전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활용하라는 거죠. 그렇죠. 활용하지 않을 게 없다는 거.